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뉴스 근황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유지경입니다.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뜬금없이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요. 일단 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것에 대한 의미, 네. 또 왜 북한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논평 부탁드립니다. 2024년 2월 14일에 뉴욕에서 정말 비밀리에 만나서 양국이 수교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가? 1988년 올림픽 때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다 참가했는데 딱 4나라가 안 왔어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응답하라 88의 이혜리가 마다가스카르, 네, 맞아요. 그다음에 쉐이셸, 이디오피아, 쿠바 이 4나라가 안 왔어요. 쿠바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은 192개국과 정식 수교를 하고 있고 북한은 159개국인데 이 중에 북한하고만 단독 수교했던 나라가 3나라. 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 자, 쿠바는 88 올림픽 때도 안 왔고 북한과 단독 수교국이었는데 2개 겹치는 나라는 쿠바 하나였잖아요. 이 쿠바가 한국과 수교를 한 겁니다. 사회주의 형제국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북한이 좀 친밀하게 느꼈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렇죠.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쿠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카스트로가 통치를 했죠. 31년간 통치를 했는데 뭐 김일성이냐 카스트로냐 세계 신기록을 누가 세우냐 뭐 악명이 높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카스트로는 1986년에 평양 방문해가지고 김일성한테 뭐 어마어마한 환영도 받고 그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쿠바랑 정식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가 이제 공산혁명 이후에 1959년에 외교를 단절했는데, 북한으로서는 쿠바가 그야말로 가까운 사회주의 형제국이잖아요. 반미의 선봉이라고 자기들이 선전했고, 그래서 일주일에 5번, 6번 정도는 노동신문에 쿠바 관련 기사가 늘 실렸습니다. 근데 2월 14일 한국과 쿠바 수교 이후에는 노동신문에 단 한 건의 기사도 실리지 않고 있어요. 현재까지도요. 네. 여기서 잠깐 옆길로 세자면은 북한은 러시아에 기반해서 외래어를 표기하기 때문에 우리랑 표기법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베트남은 웨트남, 헝가리는 웬가리아, 폴란드는 폴스카, 지금은 없어진 체코슬라바키아는 체스코슬로베스코 이런 식인데, 이제 쿠바에 대한 기사가 노동신문에서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게 왜 안 나오나? 뭔가 일이 있구나. 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쿠바 측에서 우리 한국 측에다가 발렌타인데이에 수교를 하는 것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진짜로요? 네, 그래서 2월 14일에 한 거예요? 그렇죠. 뭔가 향후 관계 개선을 좀 잘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비밀리에 수교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뭔가 북한이 반발할 것을 의식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모든 외교 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비밀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데, 북한 측의 방해 공작?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북한이 쿠바를 향해서 형제국 사이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버리면은 결정을 내리는데 아무래도 반역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것 같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뒤통수 아주 세게 맞은 기분일 거예요. 한중 수교, 한국, 소련, 러시아 수교, 그때 소련이었나? 그렇죠. 소련 수교에 이은 정말 3대 충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쿠바는 이제 와서 한국이랑 수교를 맺었나요?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크고 문화적인 이유도 크죠. 북한한테는 뭐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고, 그렇죠. 지금 쿠바에서도 아바나에 한글 학교를 열었는데 수강생들이 금방 뭐 100여 명, 200여 명 모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쿠바 입장으로서도 체면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넘어서는 국익을 보고 한국과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으로서는 더더욱 배 아플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북한 외무성에서 여러 사람 목 달아났을걸요. 이 쿠바랑 한국이 수교를 맺으면서 오히려 북한은 지금 러시아나 일본 쪽으로 이제 조금 더 붙으려고 하는 뭔가 움직임들이 보이긴 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무기를 대면서 뭔가 관계 개선을 세게 시작하고 있죠. 푸틴이 정상회담 같은 거 할 때 뭐 30분 지각, 1시간 지각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김정은 만날 때는 30분 먼저 가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순간적으로 위상이 높아졌는데 이거를 정상적인 거로 판단하면 또 오판을 하는 겁니다. 이 북조선 외무성 당국자들한테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이거는 임시적인 것이지 절대로 당신들 실력이 좋아서 자력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없어서 쓰는 거긴 하지만 러시아 군부대에서는 북한제 포탄의 불량률이 너무 높다라는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방북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이게 있습니다. 이제 일본에 대한 북한의 구애, 희망사항인데 사실 일본은 고이즈미 주니치로 수상 때 2002년이죠. 북한과의 수교를 위해서 움직인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 고이즈미 수상이 북한에 가서 아침에 가서 저녁에 왔습니다. 도시락 마실 물 다 싸가지고 왔어요. 못 믿어서. 장도 북한 사지 측이 않고. 어떤 장난을 할지 모르니까 장난이나 기타 여러 가지 공작을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때 김정일이 굉장히 오판한 게 있어요. 네. 고이즈미 주니치로 수상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강제 납북자 문제, 메구미 양을 비롯한 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더니 김정일이 통 크게 납치자 문제를 인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일본인 5명을 데리고 귀국했죠. 고이즈미 수상이. 근데 그 전까지 일본의 제1야당이던 사회당은 친북적 정당이었고 북한이 그런 납치를 하는 나라가 아니다. 아주 도덕적인 나라다. 오히려 비도덕적인 거는 대한민국이다라고 완전히 친북 혐한 논리를 펴는 정당이었는데 김정일이 인정을 했잖아요. 완전히 네. 뒤집어 버렸죠. 제1야당이 그 다음 총선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의석수가 2석이 됐나? 완전히 몰락을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이른바 좌익적, 위선적 지식인들이 한 방에 다 정리가 됐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여론이 확 돌아섰죠. 그리고 이은혜, 버진 테러리스트라고 불렸던 김현희의 일본어 교사였다라고 알려진 이은혜의 유골이라면서 이거를 이제 일본 정부에 보냈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은혜의 유골이 아니고 5명, 6명의 유골이 섞인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자기네 화장터 관리 수준이 일본보다 못해서 그렇다 온갖 변명을 했는데 유골이라고 보냈는데 당사자 게 아니야? 이게 또 이제 일본 국민들 마음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북한의 수교는 북한이 이런 거에 대한 사과를 확실히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그러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로서도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방향이에요. 여론이 워낙 악화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근데 김정은이 이거 사과할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니 일제 때 수많은 사람 이렇게 고문해 놓고 우리가 몇 명 납치했기로서니 그게 무슨 문제냐는 식인데 이게 국제사회에서는 전혀 통용되는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박사님 생각에는 방북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북한의 희망사항이다. 그리고 설령 일본 수상이 방북하더라도 북한이 기대하는 수준의 관계 개선은 이루어지기가 불가능하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북한의 기대는 기대 난망이다. 한 국가를 더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수교를 맺지 않은, 이제 쿠바까지 수교를 맺으면서 수교를 맺지 않은 단 하나 남은 국가, 시리아. 팔레스타인도 있어요. 그래요? 두 개예요. 두 개. 두 개군요. 네.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이 두 나라에 대해서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앞으로 뭐 수교를 맺을 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여기도 수교를 대한민국과 예. 저는 당분간은 없다고 보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이른바 팔레스타인의 그 땅굴 이제 북한 기술로 만든 것이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좀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은 뭐 이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라도 한국과 당분간 수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은 오히려 그쪽에 더 이제 쿠바를 버리고 노동신문 국제면에 뭐 시리아 이야기라던가 뭐 팔레스타인 이야기가 더 나올 수도 계속 나오죠. 나오는데 있겠네요. 문제는 쿠바는 북한으로서는 아주 상징적인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에서의 반미의 선봉이 북한이라면 중남미에서의 이 남아메리카에서의 반미의 선봉은 쿠바다. 그래서 쿠바의 위치도 또 플로리다 바로 남쪽이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선전선동에 수십 년을 활용해 왔잖아요. 근데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은 그런 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쿠바보다 그림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선전해 왔는데 대한민국과 수교를 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게 쿠바를 형제국이니 혁명에 동진이 했다가 너희들 우리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그렇게 기사가 나면 북한의 그 노동신문 독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또 새로운 의문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뭐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골치 아플 겁니다. 알겠습니다. 노동신문의 쿠바 이야기가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의 조금 트이신 분들이나 이제 엘리트 분들이 빨리빨리 좀 눈치를 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곧 눈치채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이렇게 되면 이제 북한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다는 이 외무성 안에서부터 여러 가지 혼자 속마음으로 주판을 튕기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지금 159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언젠가 이 북한 요지경에서 다룬 것 같은데 워낙 돈이 없다 보니까 공관 숫자를 점점 줄여요. 합치고 줄이고 있죠. 예, 그러면 북한에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나라가 지금 몇 개국 안 되는 겁니다. 159개가 아니죠. 네. 수교를 맺은 건 159개국이지만 그리고 김현희, 칼기 테러범이었던 김현희 씨 같은 경우 전향했기 때문에 김현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마 쿠바 대사관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예전에 김현희 씨도 어린 시절을 쿠바 대사관에서 보냈던 적이 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쿠바를 북한이 이제 이용하기가 좋았는데 네. 써먹기가 좋았는데 쿠바라는 패를 이제 못 쓰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정식 수교가 됐기 때문에 쿠바를 공식적으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비자 내서 방문할 수 있고 이미 수교하기 전에도 연간 15,000명 이 정도가 이제 관광 목적으로 방문을 하셨다고 해요. 네. 쿠바는 옛날부터 시가 또 음악, 쿠바 음악을 다룬 기록 영화도 한국에서 굉장히 히트했던 적이 있고 등등등. 그런데 만약에 쿠바를 방문하시게 되면 미국 방문할 때 전자비자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쿠바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거쳐서 미국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선택의 문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참 김정은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을지 살짝 고소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이 한국과 쿠바가 수교를 맺은 만큼 그게 북한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북한이 제일 겁내는 게 한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해서 파리의 연인의 후속작 쿠바의 연인 이런 걸 만들어서 북한에 널리 우리가 유포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쿠바랑 수교했네 안 했네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이 북한 주민들에게 얼마나 참 신선하게 충격을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쿠바의 연인.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